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케팅 전략 기획 L5 20 버전 1에 대해서 일학습 병행 외부평가 대비 특강을 진행하게 되는 산업현장 교수 오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외부평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외부평가 개요, 과목 개요, 합격 기준, 평가 개요, 교재 준비, 문제 유형, 지필 면접에 대한 모의 시험 문제 풀이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평가 개요입니다. 공개 자료 검색을 먼저 위해서 cqnet.or.kr 사이트를 진입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창에서 홍보 자료실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별도의 창이 또 열리는데 일학습 병행 자격 자료실, 공개 문제 자료실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종목별 평가 방법을 안내하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검색창에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공개 문제 자료실 창이 열리면서 저희가 평가해야 되는 마케팅 전략 기획 L5 20 버전 1에 대한 공개 문제 자료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여시면 다음과 같이 첨부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첨부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 열어서 내용을 보면 교육훈련 직종에 대한 부분, 직무 분야, 종목에 대한 정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기획 L5는 경영, 회계 사무, 기획 사무, 생산 품질 관리, 마케팅 전략 기획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종목의 정의는 기업의 경영성 향상과 제품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실행 및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한 부분을 외부 평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마케팅 전략 기획 L5 과정의 필수 능력 단위는 총 12개의 능력 단위가 적용이 됩니다. 이 능력 단위마다 지필 평가와 면접 평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 능력 단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은 조직의 중장기 비전과 경영 전략에 따라 마케팅 목표와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다음은 신상품 기획입니다. 신상품 기획이란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신상품 출시를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은 STP 전략 수립입니다. STP 전략 수립이란 제품이 차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목표 시장을 선정하여 자사 제품을 경쟁사 대비 유리하게 위치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은 마케팅 믹스 전략 수립입니다. 마케팅 믹스 전략 수립이란 표적 시장에서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인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 최적으로 조합된 전략을 도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은 전략적 제휴입니다. 전략적 제휴란 조직이 내부 역량 분석을 통해 필요한 마케팅 영역에 대한 제휴 계획을 수립하고 제휴사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케팅 성과 관리는 조직이 마케팅 전략이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마케팅 성과 관리 계획 수립, 성과 분석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은 고객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고객관리 계획 수립은 효과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관리 전략 목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여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은 고객 분석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객 분석과 데이터 관리는 고객이 평생 가치가 높은 고객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고객이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고 유지하여
대상 고객을 확장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은 유통 채널 관리입니다. 유통 채널 관리란 구매 고객이 구매 채널과 구매 장소를 선택하는 배경을 파악하여 기존 고객이 자사 유통 채널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신규 구매 고객이 자사 유통 채널로 유입되도록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은 영업전략 수립입니다. 영업전략 수립이란 내외부 환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 전략 방향과 영업 목표를 설정하여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 계획 및 위기 상황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은 영업 성과 관리입니다. 영업 성과 관리란 차기의 성장을 전제하는 목표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기획입니다. 브랜드 기획이란 브랜드의 목표, 목적, 비전 등을 수립하여 조직이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이 현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브랜드 경영의 토대를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상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외부 평가에 대한 합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합격 기준입니다. 필수 능력 단위 12개의 능력 단위 중 70% 이상을 통과해야만 패스가 되는데 12개의 능력 단위이기 때문에 이 중에 총 9개 이상의 능력 단위가 패스가 되어야만 합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 단위별 패스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능력 단위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점 시에 패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능력 단위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점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유형은 능력 단위별 지필, 작업, 면접 평가 중 지정된 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작업과 면접 평가는 시험장 상황에 따라서 변형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수 능력 단위 12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필 평가입니다. 지필 평가는 총 9개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 평가입니다. 면접 평가는 총 4개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면접관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영업 전략 부분은 지필 평가도 진행을 하고 면접 평가도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교재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www.ncs.go.kr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NCS를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에 대해서 국가가 표준화하여 만들어진 것을 NCS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과 자격에 NCS를 활용하여 산업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CS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NCS를 활용해서 조직 내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 즉 채용, 배치, 승진, 교육, 임금 등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준비생은 기업이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알고 이에 맞춰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스펙 쌓는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훈련기관, 교사, 교수 등 교수자는 NCS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국가기술 자격을 직무중심, 즉 NCS를 활용함으로써 사람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ncsgo.kr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재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전략 기획 L5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경영 회계 사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창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필수 능력 단위와 연계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이라는 능력 단위를 찾고 싶으면 대분류 경영 회계 사무에서 중분류 기획 사무, 소분류 마케팅, 세분류 마케팅 전략 기획, 우리가 찾고자 하는 능력 단위는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이트에서 연계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색을 해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CS 학습 모듈 검색, 능력 단위별 요소의 교재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창이 열리면서 우리가 검색했던 경영회계사무, 기획사무, 마케팅 전략기획이라는 세 분류가 확인이 되고 창을 조금 내려보시면 NCS 학습 모듈이라는 창이 별도로 보일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게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 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을 찾으시고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런 능력 단위가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이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 능력 단위에 대한 분류 번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DF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일단 미취업자를 선택을 하시고 미취업자를 선택을 하면 추가적으로 밑에 하단에 학생과 일반인이 추가로 뜹니다. 이때 학생을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있는 동의함을 체크를 하시면 또 이와 같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창으로 열립니다. 이때 다운로드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PDF 파일에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이라는 NCS 학습 모듈이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학습 모듈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에 대한 외부 평가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학습 모듈의 위치는 마케팅 전략 기획 계획 수립에 대한 능력 단위와 학습 모듈 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습 1 마케팅 목표 실행하기, 학습 2 중장기 전략 수립하기, 학습 3 마케팅 실행 계획 수립하기는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에서 꼭 학습을 해야 되는 필수 능력 단위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의 학습 모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마케팅 목표 설정하기 단계에서부터 교재를 참고해서 시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모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동안 또는 외부 평가, 내부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제되는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위형입니다. 진위형은 하나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진위 또는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문항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라고 이런 형태의 질문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선다형 또는 보기 제시형 이렇게 하는데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시된 보기에서 선택하는 문항, 지금처럼 보기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1번부터 4번까지 또는 5번까지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하는 형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기로 진행하는 경우는 모두 옳으면 점수,
또 틀린 경우, 한 가지만 선택하지 않고 몇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는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결형입니다. 일련의 전제와 답지 중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을 연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시 문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수명주기에 따른 구매 고객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러면 가, 나, 다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A, B, C를 찾아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전체 오르면 만점을 주지만 부분적으로 뭐 두 개는 틀리고 하나가 맞았다라든지 하나는 틀리고 두 개가 맞으면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단답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술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답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 등으로 직접 써서 답하는 문장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완성형입니다. 문제의 내용 중 빈칸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 또는 기호를 쓰도록 요구하는 형태인데 다음과 같이 다음은 주요 대형 소매 업태별 특성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괄호가 하나만 주어질 수도 있고 두 개가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가 모두 오르면 점수 또는 한 가지만 오르면 부분 점수를 주는 형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형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 과정을 기술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문항을 설명을 합니다. 이때 대부분 계산 과정과 정답을 요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평가에 대해서는 계산 과정과 정답이 모두 오르면 점수 또는 계산 과정은 틀리더라도 정답이 오르면 점수를 주는 이런 형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단위에 따라서 지필 평가를 시행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6가지 평가 유형 중 일부만 선택해서 출제되거나 전체 유형이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면접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면접평가는 보통 면접관 2인이 일개조가 돼서 면접을 진행하는데 면접자는 1인이 될 경우도 있고 2인 또는 3인을 구성해서 면접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면접장의 상황 또는 여건 또 시험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면접평가에 대한 문제 예시는 첫 번째, 영업 인센티브의 종류 중 판매 수당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질문을 하면 판매 수당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설명을 못하거나 또는 단답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처럼 주요 항목 요소 2가지만 말하시오 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거나 한 가지만 답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면접관들이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외부 평가를 봐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학습 모듈에서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외부 평가 모의시험 문제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시험 문제는 pdms.ncs.go.kr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 하단에 있는 외부 평가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외부평가 공개 문항이라는 창이 별도로 열립니다. 이때 외부평가 모의시험 및 동영상 특강 안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하시면 지금 현재는 12개 과정, 11개 과정에 대한 외부평가 공개 문항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영상이 제공이 될 시기가 되면 전 종목에 대해서 모의평가 문제가 전부 다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외부평가 문제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본인이 원하는 외부평가 모형을 선택을 하시고 또는 하단으로 내리시면 종목별 외부평가 대비 동영상 특강을 들을 수 있는 링크가 지금은 6개 링크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개발이 돼서 추가 보완이 되고 있고, 오늘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기획 L5 20 버전 1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수록이 되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들을 때쯤이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시면 유튜브에서 일학습 병행 외부평가라고 검색하시면 외부평가에 대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케팅 전략기획 L5 20 버전 1에 대한 외부평가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외부평가는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의 필수 능력 단위는 모두 12개의 능력 단위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필평가, 시험을 보는 지필평가는 총 9개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1시간 30분 동안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입니다.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습 모듈을 다운로드 받은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앞선 시간에 학습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미 12개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학습 모듈을 모두 다운로드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습 모듈을 보시면 겉표지와 목차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에 대한 예시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시간대별 마케팅 전략 수립의 고려사항 중 시간대별 재고 확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해서 문항이 예시 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판매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맞게 판매 상품에 대한 적정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적정 재고란 괄호 구매 의사를 표출하였을 때 구매 상품이 판매 유지를 위한 재고량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단에 출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에서 발췌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NCS 학습 모듈,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 학습 모듈의 7페이지에서 이 문제를 발췌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 모듈 7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같은 그림이 화면이 됩니다. 이때 참고한 내용은 시간대별 재고 확보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했고, 확대해 보시면 아까 괄호에 들어간 용어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구매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 예시 문제에 보면 문제와 문항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정답과 해설에 대한 설명이 또 반드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습 모듈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방향 설정을 위한 계층별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자, 괄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조직이 복잡해지고 계층화로 인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해야 하는지에 따라 크게 기업 수준의 전략, 괄호, 제품, 브랜드 수준의 전략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써 넣는 겁니다. 앞서서 연습해 본 바와 같이 출처, 학습 모듈을 먼저 검색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모듈 19페이지에서 발췌를 했던 문제입니다. 19페이지에 가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방향 설정을 위한 계층별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발췌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살펴보면 형광펜으로 그어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췌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사업부 단위 수준의 전략. 해설은 이 본문 내용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자, 아까 이제 그 예시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형태의 문제인가요? 서로 연결하는 형태의 문제죠. 예, 마이클 포터는 전략적 사고의 출발점을 세 가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전략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첫 번째,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A, B, C 요 세 개 중에 서로 맞는 것, 바르게 설명된 것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학습 모듈 26에서 27페이지를 발췌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학습 모듈 26페이지와 27페이지는 보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마이클 포터의 전략적 사고 출발점에 대한 부분을 붉은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발췌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원가 우위 전략 이런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원가 우위 전략은 기업이 한 사업 단위를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과 생산 및 유통 비용을 최소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 어떤 설명일까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마지막 남아있는 A가 연결이 되겠죠?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세 개의 예를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 개가 다 맞으면 만점, 또는 부분 점수도 줄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한 가지만 맞아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외부평가 시험 감독을 나가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시험 출제자는 연결이 다 될 수 있도록 출제를 했는데 응시생은 한 종목에 두 개의 연결답을 연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한 개의 연결 문제만 된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상품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능력 단위마다 학습 모듈을 검색을 할 때 반드시 능력 단위 코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능력 단위 코드가 맞지 않아서 학습 모듈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능력 단위 명과 능력 단위 코드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신상품 기획에 대해서 예시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아이템 확정의 분석 방법 중 결정해야 하는 항목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NCS 학습 모듈 신상품 기획 페이지 13번에서 출제되었습니다. 13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아이템 확정의 분석 방법은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정답은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5가지 중에 2가지만 기록을 하셔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의 원칙 중 재무 데이터의 처리는 반드시 스프레드 시트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는 데이터의 업데이트나 상황에 따른 분석 또는 민감한 분석의 필수적인 원칙을 쓰시오라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신상품 기획 학습 모듈의 5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타당성 분석 원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질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은 재무 분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정답은 재무 분석. 단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항입니다. 신상품 컨셉트 결정 시 좋은 컨셉트의 조건 중 실제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조건을 쓰시오. 조건을 쓰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신상품 기획 학습 모듈의 60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좋은 컨셉트의 조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비자 편익 제공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소비자 편익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TP 전략 수립입니다. STP 전략 수립 학습 모듈과 목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STP 전략 수립의 첫 번째 예시 문항입니다. 다음은 시장 세분화 정도의 시장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용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대량시장, 세분시장, 틈새시장은 시장의 세분 수준이 다를 뿐 모두 정형화된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게 되는데 반해 괄호는 소비자의 개별적인 욕구 수준에 맞춰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사양이 다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출처는 STP 전략 수립 학습 모듈의 7페이지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개인 시장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개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영문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영문은 굳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영문을 썼을 때 스펠링이 잘못돼서 오점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문 표기는 굳이 안 하셔도 관계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세분 시장별 반응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비자 조사를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성조사의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앞서와 마찬가지로 STP 전략 수립 학습 모듈의 39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자, 3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정성조사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FGI 방법과 IDI 방법. 영문으로 표기하셔도 관계없고 한글로 표기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 전략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경쟁자 대비 상대적 여류에 놓이게 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82페이지를 참조했고 82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 문제를 발췌하였습니다. 자, 그럼 정답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정답은 재포지셔닝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믹스 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단위 요소의 코드 번호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마케팅 믹스 전략 수립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품 믹스의 구성 요소 5가지 중 2가지를 쓰시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중에 2가지를 쓰기 때문에 5가지를 다 쓸 필요는 없다. 2가지만 써도 된다. 근데 2가지를 다 맞아야만 만점인 경우인데 1가지만 맞아도 부분 점수를 줄 수는 있다. 반드시 준다는 건 아닙니다. 자, 이때 참조할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수립 학습 모듈의 1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품 믹스의 구성 요소, 브랜드, 디자인, 기능, 포장, 그리고 제품 지원 서비스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은 5가지가 나와 있지만 2가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2가지만 쓰셔도 정답 처리가 된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자, 괄호이란 기업이 비즈니스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따라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과 수익성의 목표를 최상의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고 목표로 하는 최종 고객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경로 구조를 설계한다. 어떤 설명일까요? 마케팅 믹스 전략 수립 학습 모듈의 114페이지에서 문제를 발췌하였습니다. 자, 유통 마케팅 경로 전략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유통 전략이 되겠죠. 유통 전략이란 기업이 비즈니스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따라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매출과 수익성의 목표를 최상의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고, 목표로 하는 최종 고객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경로 구조를 설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 중 마케팅 요원이 광고를 매체에 게재하기 이전과 인쇄나 방송이 된 이후 수행하는 측정 방법을 쓰시오.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자, 학습 모듈 14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커뮤니케이션 효과 리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성과 관리에 대한 학습 모듈입니다. 첫 번째 문항은 다음은 마케팅 투자 수익률 ROI를 측정하는 공식이다. 가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자, 공식이 제시가 되었죠. 그리고 공식 안에 빈 칸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갈 용어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습 모듈 마케팅 성과 관리 학습 모듈 73페이지에서 출제 문제를 발췌를 했고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정답은 공원 이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계산을 하지는 않지만 공식을 가지고 괄호를 넣어서 빈칸을 만들어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항입니다. 특정 브랜드의 매출액이 10억 원이고 영업인력이 투여된 비용이 4억 원이라면 이 브랜드의 영업인력 성과율은 얼마인가? 자, 계산하는 문제일 것 같죠? 근데 계산식은 크게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답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 성과관리 학습 모듈 87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예시문까지 제시가 되었죠.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매출액이 10억 원이고 영업인력에 투여된 비용이 5억 원이라면 영업인력 성과율은 0.5가 된다. 왜? 영업인력 성과율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계산식을 요구하지 않고 정답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중 유통고객 지표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죠? 4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 이 부분에서 문제를 발췌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전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매장 취급률, 품절률, 재고 회전율. 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3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 1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정답은 품절률과 재고 회전율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때도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관리 계획 수립 능력단입니다. 다음은 고객관리 실행계획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자, 뭐뭐란 현재 실행과제 우선순위에 따른 고객관리 실행 방안은 어떤 경쟁력이 있으며 개선 목표는 무엇인지 나타낸다. 실행과제 개선을 통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관리 계획수립 학습 모듈 35페이지에서 본 문제를 발췌를 했고, 이 내용을 보면 목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목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연결형입니다. 실행과제 우선순위 결정에서 평가 기준과 착안사항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학습 모듈 29페이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자, 29페이지에 보시면 이 그림에서 발췌를 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학습 모듈에서 중요한 건 용어에 대한 설명, 표, 그림 이런 부분은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한 번씩 숙지해 보시는 게 평가 문제를 잘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으로 연결해 볼까요? 먼저 명료성. 구체적인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충실성. 사업 목표가 자사의 전략과 부합하는가. 마지막 실현성은 당연히 하나 남아있죠. 사업 목표가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에 오르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놓으시오. 예산관리 규정이란 일정 기간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에 대한 비용을 계획하고 편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자, 학습 모듈 45페이지를 볼까요? 학습 모듈 45페이지에 보면 예산관리 규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셨으니까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X. 자, 해설을 보면 예산관리 규정이란 예산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경영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예산관리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된 예문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은 유통채널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의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업태란 고객이 편리하게 쇼핑하도록 계층별 또는 고객이 라이프 스타일별로 상품 구성을 한 판매 방법을 말한다. 틀렸는가 맞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유통채널 관리 학습 모듈 22페이지에서 본 문제를 발췌하였습니다. 어떨까요? 자, 정답은 O가 되겠죠. 네. 다음은 온라인 채널 중에서 인터넷 쇼핑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 1에서 한 가지만 골라 쓰시오. 자, 제시는 4가지가 되어 있지만 이 중에 한 가지만 골라 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27페이지에서 문제가 발췌가 되었고요. 이 문제는 총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 한 가지, 다양성이냐, 편리성이냐, 고비용이냐, 개인화냐. 정답은 고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신규 유통 채널에서 채널의 종류와 특징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역시 연결형의 문제죠. 자, 유통 채널 관리 학습 모듈 15페이지에서 참조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채널의 개념 비교를 총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싱글 채널과 멀티 채널, 옴니 채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념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연결해 볼까요? 싱글 채널은 효율적인 매장 관리와 원활한 고객 소통이 되겠고, 멀티 채널은 고객 유입 강화와 매출 확대의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옴니 채널은 당연히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만 되겠죠?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전략 수립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의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회기 분석법은 일정 기간의 과거 판매 실적치들의 평균을 다음 기간의 예측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실적치들은 보통 계절지수로 조정한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표로 되어 있거나 그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용어 설명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가 대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숙지하시면 평가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영업전략 수립 학습 모듈의 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학습 모듈을 볼까요? 예, 학습 모듈을 보면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총 3장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참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나와 있는 설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X가 되겠죠. 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업 전략의 가격 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쓰시오. 자, 역시 제시는 4가지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업 전략 수립
학습 모듈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에서 발췌가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네, 공급 중심 가격 결정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브랜드 기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브랜드 기획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의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브랜드 구매자나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나 가격과 같은 유형적 가치보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무형적 가치에 더 중요함을 두고 항상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학습 모듈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브랜드 기획 학습 모듈 3페이지에서 본 문제를 발췌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단일 브랜드 구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쓰시오. 역시 예시는 4가지가 되었지만 그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 3가지는 단일 브랜드 구조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한 가지는 잘못된 설명이라는 얘기죠. 브랜드 기획 학습 모듈 26페이지에서 문제를 발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표를 참조했네요. 앞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 그림, 그 다음에 용어 설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의하셔서 보시면 평가 문제를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단일 브랜드 구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네, 여기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낮은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또 연결형이 나왔네요. 브랜드 체계의 분류와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내용은 3가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3가지입니다. 브랜드 체계의 분류가 3가지, 설명도 3가지이기 때문에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것. 학습 모듈에서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통합 브랜드는 어디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맞습니다. C에 대한 설명이죠. 마지막 남은 개별 브랜드는 마지막 남아있는 A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진행을 하셨고요. 마지막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면접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면접평가는 총 4개 능력 단위에 대해서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자가 많으면, 평가자가 많으면 1대 면접이 아니라 다수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면접관은 보통 2명이 면접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먼저 전략적 제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휴 형태에 따른 전략적 제휴 유형 3가지만 말하시오. 3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은 전략적 제휴 18페이지를 참조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략적 제휴 형태에 따라서 총 8가지죠. 8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8가지 중에 3가지만 말하시오 했기 때문에 이 8가지 중 3가지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휴 파트너 선정 절차 4단계를 말하시오. 단계에 대한 질문이죠. 전략적 제휴 학습 모듈 28페이지를 살펴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췌가 되었습니다. 선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표로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 첫 번째 파트너 선정 기준 수립, 그 다음 파트너 물색, 파트너를 평가하고 파트너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파트너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파트너들을 물색하고, 물색이 됐으면
우리가 기준을 수립한 거를 기초로 해서 파트너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파트너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일련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설명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략적 제휴 체결 후 결과 측정 시 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말하시오. 자, 학습 모듈 53페이지를 볼까요? 자, 역시 그림에서 발췌가 됐습니다. 자, 전략적 제휴 체결 조직 운영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자, 총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를 다 말하면 만점이지만 만약에 1가지나 2가지만 얘기했을 경우에도 부분 점수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분석과 데이터 관리입니다. 학습 모듈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첫 번째 면접 문항입니다. 고객 분류 기준점을 설정하는 4가지 방법을 말하시오. 자, 방법에 대한 얘기죠. 고객 분석과 데이터 관리 학습 모듈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서 문제를 발췌하였습니다. 자, 정답은 4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방법을 말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4가지를 다 말씀을 하셔야 정답 처리가 되겠죠? 다음은 데이터 분석 절차를 순서대로 말하시오. 순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습 모듈 45에서 47페이지에서 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처럼 순서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세 번째, 결측치 데이터의 종류 4가지를 말하시오. 자, 학습 모듈 95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 문제를 발췌를 했고요. 결측치 데이터 종류는 4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4가지를 말하시오 했으니까 이 4가지를 전부 다 말씀을 해주시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업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업전략 수립 첫 번째, 핵심 영업과제 도출해서 고려할 외부 환경의 종류를 3가지만 말하시오. 자, 4페이지에서 문제를 발췌를 했고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정답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중에 3가지만 설명하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문항, 영업고객의 유형 3가지를 말하시오. 역시 마찬가지 3가지, 여러 가지 중에 3가지만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27부터 28페이지에서 발췌가 되었습니다. 영업고객의 계층을 보면 크게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잠재고객, 가망고객, 구매고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과관리 종류 3가지와 각각의 예시를 말하시오. 자, 예시에 대한 설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습 모듈을 보면 성과지표 종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용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종류, 단기지표와 장기지표, 과정지표와 결과지표, 그 다음에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 이 3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상대평가 방법 3가지와 내용을 설명하시오. 자, 학습 모듈 이 부분에서 문제를 발췌를 했습니다. 3가지에 대한 용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평가 방법 3가지, 서열법, 쌍대비교법, 강제할당법, 이 3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절대평가 방법 3가지만 말하시오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습 모듈을 보면 35페이지에서 절대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를 발췌를 했습니다. 전체 7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말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3가지만 선택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자에 의한 성과 피드백 방법 3가지와 내용을 설명하시오.
자, 방법과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습 모듈을 살펴보면 성과 피드백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 관리자 주도 방식에 대한 설명, 쌍방 참여 방식에 대한 설명,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설명까지 답변을 하셔야 만점 처리가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싶다.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평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cqnet.or.kr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학습을 위해서, 평가 준비를 위해서 어떤 교재를 활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www.ncs.go.kr 사이트에 가시면 학습 모듈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때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습 모듈이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모듈을 검색하실 때 반드시 능력 단위 코드까지 확인하시고 학습 모듈을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학습하셔야만 평가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 모듈 내용 중에 꼭 해야 되는 부분 중요합니다. 학습 모듈의 용어 정의는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모듈의 그림, 사진, 표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서 예시 문제를 쭉 살펴봤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용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절차, 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 그 다음에 그림, 사진, 표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숙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평가를 보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 모의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의평가 문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pdms.ncs.go.kr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되는데 직무에 대해서만 외부평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이 녹화되는 시점에 계속 나머지 직무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PDMS에서 모의평가 문제를 충분히 검색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특강도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부평가를 잘 준비하시고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